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특정 위험 방식 인삼 해가림은 종합이죠. 해가림 시설. 오늘은 앞에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고 강의를 다 했고 그죠? 오늘은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요 부분은 쭉 앞에 다 했던 부분이다 그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 거 보험금입니다. 그죠? 해가림과 인사암, 보험금, 인사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하고 피해율의 공식은 같습니다. 수확량 또한 같습니다. 단위면적당 조사 수확량의 단위면적당 미보상 감수량 기준이 단위면적당이란 게 달랐고요. 자, 전수조사일 때는 그죠? 전수조사일 때는 우리가 금차 수확 면적이 그죠? 금차 수확한 수 가지고 이렇게 칸넓이죠. 그죠? 여기 칸넓이죠. 사실은 칸넓이입니다. 수확한 수가 피해 면적이 된다는 거였고요. 왜 수확한 수가 피해 면적이 되느냐는 설명을 드렸어요. 전체 농지에 이거만큼 피해 입은 것만큼을 다 수확하는 거다. 이 농지 전체를 수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은 수확하는 이 면적 자체가 피해 입은 면적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이 왔고요. 자, 면적으로 하려면 재배 면적의 피해 면적, 이게 피해 비율이 될 거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칸으로 한다면 재배 칸수, 실제 경작 칸수분의 금차 수확 칸수 이렇게 해도 피해 비율이 된다는 거. 표본조사는 그죠? 표본칸의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구해야 된다는 거. 해가림 시설 한 번 더 설명하고 갈게요. 보험가액금액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보험가액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왜 보험가액금액과 가액 모두 설치한 시점부터 가입 당시 보험가입금액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험가입금액이나 가액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기평가보험으로서 같은데 실제 문제는 지금 전부보험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일부보험, 초과보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기평가보험이라 하더라도 상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진짜 보험 계약법. 기평가보험이라 하더라도 사고 시에 우리 그 제조달 가액이죠. 사고 시에 산정된 책정된 금액이죠. 책정된 금액이 우리가 참 가입할 때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이런 단서들이 있어요.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는 사고 시 그 가액으로 하더라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초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전부보험, 일부보험, 그죠? 초과보험 형태가 있을 수 있겠더라 라는 전제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죠? 자, 감가상각률이라고 하는 거는 연단위, 경과연수. 결국은 경과연수다. 그죠? 앞에 연단위를 붙인 건 우리 1과목에서 배웠죠. 월단위가 아니고 연단위더라. 연단위 미만 아닌 것은 버리더라. 1과목에서 설명하나 여기 이거 잘못 적은 거 제가 정정 강의 해드렸어요. 그죠? 경관연수 곱하기 실현 경영감가율인데 제가 여기 내용연수 적어놨더라고요. 그죠? 내용연수지만 설명은 제가 그 경과한연수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정정합니다. 1과목에 경과연수 곱하기 경련감가율을 내용연수 적어놨던 거 정정하셔야 합니다. 자, 경영감가율은 어떻게 해요? 100%인데 장가율이 20%, 유형자산 장가율이 20% 준다고 했죠? 그래서 내용연수, 목재일 경우에는 6년, 철제일 경우는 18년 그렇게 해서 자, 목재는 13.33%, 철제는 4.44%라고 했습니다. 수정장가율이라는 건 내용연수가 경과했을 때 내용연수가 경과했다고 하면 제조달 가액에다가 수정장가율 30% 그대로 곱해주더라. 전부보험입니다. 보험가액하고 가액금액과 가액이 같을 때 그럼 보험가액금액이 한도더라.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훨씬 커더라. 초과보험이죠. 그때는 보험가액금액이 많다고 해서 그대로 안 주죠. 법정 최대 손해액은 보험가액이기 때문에 가액을 한도로 주더라.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보험가액금액 보험가액을 비교해서 작은값. 자, 보험가액금액이 가액보다 작더라. 이건 일부보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험가액금액 한도로 해서 비례보상하더라. 보험가액금액 나누기 보험가액이 되겠더라. 되겠죠? 자기부담이란 건 손해액의 10%더라. 최저가 10만원, 최대가 100만원. 화재도 주계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더라. 라는 것까지 했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 우리가 이제 비용 손해가 5가지 있다고 했어요. 잔대기. 잔존물 제거 비용. 첫 번째, 잔존물 제거 비용은 우리가 보험금이죠. 결국은 목적물 보험금, 목적물 손해액이라고도 해요. 그죠? 실제 산출한 요 손해액, 그죠?
손해액, 목적물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을 더해서 보험가입 금액 한도여야 되더라. 자, 보험금과 목적물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자기부담 비율 적용하죠. 자기부담금 적용합니다. 하고 비례보상일 경우는 비례보상도 해요. 예, 그죠? 그리고 가입금액 한도가 되더라. 나머지 비용 손해,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자, 기타 협력 비용을 비용한 나머지 3개의 보험가입금액 초과해도 줍니다. 비용 손해도 모두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하지만 올해 변경된 약관, 가축 약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왜? 지금 해가림 시설에는 자세하게 언급이 안 돼 있어서요. 자,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증 비용, 잔존물 보증 비용,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줍니다. 기타 협력 비용입니다.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보상하지 않죠. 있는 거 그대로 전액 지급,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초과해도 줍니다. 손해방지 비용 해와 비 구분하라고 했죠. 해와 비, 비가림과 해가림은 20만원이 한도더라. 자, 그러면 자기부담금 하고 비례보상까지 모두 적용하는 건 뭔가요? 잔존물 제거비용과 목적물 손해액 또는 목적물 보험금이 됩니다. 그죠? 보험가입 금액 한도고요. 잔존물 제거비용은 한도가 또 있죠.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더라. 손해액의 10%가 100만원인데 잔존물 제거비용이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잔존물 제거비용은 100만원이 된다는 거. 한도고 체크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자기부담금이 목적물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다. 그러면 잔존물 제거비용에서 5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왜? 100만원이 한도니까. 자, 자기부담금 한도도 계산해야 되더라. 보험금 구하는 공식입니다. 보험가액 산출합니다. 왜? 보험가액 금액과 가액을 비교해서 일부 보험인지, 전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걸 구분해야만 비례보상 할 건지, 보험가액 금액 한도로 할 건지, 보험가액 한도로 할 건지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보험가액의 20%를 산출하더라. 왜요?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보험가액의 20%까지는 보장을 해주더라.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비교를 뭐뭐 합니까? 손해액에서 피해액, 실제 입은 피해액, 제조달가액이죠. 감가 적용하는 거 피해액을 산정하고 또는 피해액에 감가 적용한 걸 산정하고 보험가액 20%를 산정해서 셋 중에 중간값이 손해액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칸넓이 산정합니다. 지주목 간격과 두둑폭 플러스 고랑폭, 결국 일왕폭이란 얘기죠. 자, 칸 넓이를 가지고 면적 대 면적으로 해서 피해 비율을 할 수 있고요.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에서 피해 비율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피해 칸 나누기 경작 칸수로 가지고 피해 비율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칸수로 하나, 넓이로 하나 본인이 편한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피해액 산출했어요. 이거는 감가 적용 안 한 거죠. 손해액 산출합니다. 중간값, 그죠? 자, 중간값 했어요. 피해액과 피해액의 감가한 거, 보험가액의 20% 해서 중간값, 미디안 값이 손해액이더라. 자, 근데 이 피해액 이제 비교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작더라. 감가 안 했을 때 20%보다 작더라. 20%까지는 보장해 줄라 했는데 피해액 자체가 보험가액 20%보다 적어요. 그냥 그대로 이게 손해액이 되더라. 자,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다 초과를 했어요. 커요. 그럼 이 피해액을 감가를 합니다. 감가를 했는데도 20%보다 커요. 그럼 그대로 인정. 네가 손해액이야. 되죠? 피해액이 손해액이 20%보다 커서 감가를 했어요. 근데 감가를 하고 보니까 보험가액의 20%보다 작더라. 그죠? 그러면 적어도 보험가액의 20%까지는 보장해 줄게. 그래서 보험가액의 20%가 손해액이 되더라. 결국은 피해액, 그다음 피해액 감가, 보험가액의 20%를 산정해서 중간값, 미디안 값이 손해액이 되더라. 요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해가림 보험금,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이 한도더라.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더라. 결국은 손해액의 10%가 한도더라. 그죠? 자, 잔존물 제거 비용과 해가림 시설 보험금은 자, 뭡니까? 자기부담금도 적용하고 비례보상도 하더라. 일부 보험일 때.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비용 손해는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주더라. 손해방지 비용은 농지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더라. 이 잔존물 3개 여기까지는 뭐요? 비례보상 하더라. 나머지 하나 더 남은 거 있죠? 기타 협력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은 무조건 산출된 금액 그대로 주더라.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주더라. 한도 체크입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 자, 해가림 시설 보험금, 목적물 보험금이라고도 하고 목적물 손해액이라고도 합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과 합해서 보험가입 금액 한도입니다.
자, 둘 다 자기부담금도 적용하고 비례보상 일구에는 비례보상도 적용합니다. 자, 그것을 해서 다 계산한 값이 뭐 한도? 보험가입금액 한도더라. 손해방지비용은 농지당 20만원 한도더라. 손해방지비용, 대입금 보증비용, 잔존물 보증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주더라. 일부 보상일 때는 비례보상 하더라.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을 초과해도 주더라. 그죠? 이거는 비례보상하지 않더라. 무조건 그대로. 자, 이게 약관 내용입니다. 지금 21년도 약관 내용. 20년도 약관하고 21년도 약관이 다릅니다. 약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해가름 시설. 그죠? 자, 풀이 순서 갑니다. 먼저 칸넓이 산출합니다. 지주목 간격 곱하기 고랑폭 더하기 뭡니까? 고랑폭 더하기 두둑폭. 그죠? 감가상각합니다. 자, 뭐예요? 보험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률 구합니다. 그죠? 경과연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 해서 감가상각률 구합니다. 자, 보험가액 금액과 보험가액을 확인합니다. 왜 일부 보험인지, 전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죠? 자, 보험가액의 20%까지 산출해요. 왜? 적어도 보험가액의 20%까지는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례보상 여부 확인했죠? 보험가액 금액과 보험가액을 확인해서 비례보상 할 건지 말 건지, 보험가액 금액 한도로 줄 건지, 보험가액 한도로 줄 건지, 비례보상 할 건지 결정하죠. 피해액이 나옵니다. 피해액은 감가하지 않은 거. 자, 피해액 산출하고 나면 손해액 결정할 수 있어요. 피해액과 피해액 감가와 보험가액의 20%로 산정해서 중간값이 손해액이 되더라. 됐나요? 손해액이 결정됐으며 이 손해액이 목적물 보험금 또는 목적물 손해액이라고 했죠. 자, 이것과 잔존물 제거 비용을 자, 보험가액 금액 한도더라. 그죠? 자기 비용 부담 한도도 체크해야 돼요. 자기 부담금은 10만원에서 100만원이기 때문에 둘 다 합해서 자기 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안 되고 10만원은 초과해야 됩니다. 역시나 자기 부담금 비례보상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용 손해입니다. 잔손 잔대기에서 잔 앞에 했고요. 잔손대가 남았죠. 잔손대는 비례보상일 경우에는 비례보상하더라. 자, 손해방지 비용은 농지당 20만원 이상이더라. 보험가액 금액을 초과해도 주더라. 비용 손해 중에 기타 협력 비용은 무조건 그대로 다 지급하더라. 보험가액 금액을 초과해도 주더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손해액, 잔존물 제거 비용, 자기부담금을 적용해서 비례보상 한 개의 보험가액 금액 한도더라. 맞나요? 자, 추가 비용 손해는 보험가액금 한도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갑니다. 추가 비용 손해가 일부 보험일 때는 요거 앞에 것까지는 비례보상 한다고 했고 기타 협력 비용은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손해액, 피해액과 피해액을 감가한 거 보험가액의 20%의 중간값이 손해액이 되더라. 해가림 시설 약관까지 설명했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어떤 거? 잔존물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잔존물의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차에 싣는 비용을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합니다. 잔존물 차에 싣는 비용은 상차 비용이라고 하죠. 차에 싣는 비용은 지급하는데 하차는 제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있어도 별표. 토양, 대기, 수질, 그죠? 자, 하늘, 땅, 바다, 맞죠? 그죠? 토양, 대기, 수질 모두 오염물질 제거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 있죠? 지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표해두세요.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죠. 자, 손해방지 비용은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지 사고가 일어나기 전 거 보상 안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 시작해요. 20만원이 농지당 그죠? 한도고 보험가액 금액을 초과해도 주더라. 나중에 합한 금액이 그죠? 대입금 보전 비용입니다. 삼자가 만일에 삼자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경우는 나중에 삼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그죠? 계약자가. 자, 근데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줬어. 그러면 삼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한 거를 보험자가 가지고 와요. 그죠?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대입금 보전 비용이죠.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 대입금 보전 비용이더라. 잔존물 보전 비용은 어떤 거예요? 자, 보험금을 주고 나면 실제로 남아있는 시설의 잔존물들은 다 보험자 거예요. 그죠?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이에요. 근데 잔존물 보전 비용은 나중에 상법을 배우시다 보면 그걸 보존하거나 그죠? 보존해가지고 나중에 사용하기 하거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든다. 잔존물 보존 비용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 보험자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이 들 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기타 협력 비용입니다. 회사 요구를 따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죠. 결국은
같은 비용 손해지만 잔손 잔대기에 잔 앞에 이것만 빼고 잔손 잔대기 손잔대기 이 뒷부분은 보험자들이 실은다 가져가는 보험자들이 유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약관에서 이제는 자부담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보험자가 유리한 것들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방금은 요거 약간의 내용 계속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대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21년도 약관입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자부담 적용하나? 안 하나? 비례보상 하나? 안 하나? 그게 어디에 있냐면 가축약관에 있습니다. 가축약관에 있어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가축약관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예, 만일에 기본서가 나와가지고 기본서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제대로 설명돼 있다고 한다면 기본서를 따라갈 건데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 처가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죠? 지급보험금 계산한 거 준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자기부담금 손해액하고 잔존물 제거비용이죠. 제거비용은 자부담 적용하고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하겠더라. 자, 나머지 자, 잔손 잔대기에 손대잔 있죠? 손해방지비용, 대입금 보증비용, 잔존물 보존비용은 보험가입 금액 초과해도 줍니다. 근데 이제 이 단서가 붙었죠. 이게 이전에 없던 단서예요. 자, 이때는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않습니다. 됐네요. 아, 1항도 안 난다고 돼 있네요. 보험직기내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일 1항 또는 2항에 자기부담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차감을 안 해야 될까요? 잠깐만 헷갈리네요. 저도 잠깐만요.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그죠? 자, 자기부담금 차감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차감하고 요거는 차감하고요. 차감하고요. 여기에 1항, 2항이 아닌 거예요. 앞에 1항, 2항이 아닌 것 같네요. 저 앞쪽에 요 1번, 2번이 아닌 것 같아요. 자 3조입니다. 비용 손해 중에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비례보상한다는 얘기 없죠. 자기부담금 뺀다는 얘기 없죠. 그죠? 그래서 자기부담금 빼는 건 어디에만? 잔존물 처리 비용에만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비용 손해는 비례보상만 하는 걸로 바뀌었죠, 완전. 자, 인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 문제 전수조사, 표본조사 다 풀어봐야 되겠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상. 전체 경작 면적 같네요. 2000. 자기부담 비율 20%, 보험가입금액 2200만원. 기준 수확량이 0.64네요. 기준 수확량이 0.64 혹시 몇 년생인지 알아요? 3년생입니다. 자, 인산 피해 조사 내용이네요. 지주막 간격, 두둑폭, 고랑폭.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요? 칸 넓이. 그럼 어떻게 해요?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했더니 5제곱미터가 나왔네요. 칸넓이. 자, 칸넓이가 나오면 우리가 칸수 알 수 있죠. 전체 칸수. 2000 나누기 5 하면 400칸 나오나요? 자, 400칸. 전체 칸수는 400칸이더라. 자, 다리 면적단 수확량 구해야 되겠네요. 표본 칸수가 3칸에 우리가 칸넓이가 그러면 5가 나왔으면 3 곱 5, 15네요. 그죠? 자, 면적은 15입니다. 15의 인산 무게가 몇 킬로요? 3kg. 3 나누기 15네요. 그죠? 3 나누기 15 하면 0점인가요? 3 나누기 15. 0.2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위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나왔고 단위면적당 수확량 나오면 수확량에서 기준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비율이 10%라고 했네요. 그래서 10% 곱해주면 0.044kg per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자, 모두 기준은 단위 면적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피해율이에요. 피해율은 1 마이너스 수확량 나왔잖아요. 수확량 나왔고 1 마이너스 수확량 0.2. 자, 수확량이랑은 조사 수확량과 미보상 수확량을 더한 거더라. 0.04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 0.6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피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전체 칸수 하니까 400칸 나왔죠? 400칸인데 피해 입은 거 몇 칸이야? 180칸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180칸이에요. 근데 칸 넓이가 5예요. 그죠? 또는 요 경작 면적 2000이에요. 그대로 2000. 면적으로 하려면 면적으로 하고 칸으로 하려면 칸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더라도 어떤 값이든 피해율은 같게 나오더라. 피해율 27.84% 나왔네요. 가피자 공식이 넣어가지고 그대로 보험금 공식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사고입니다. 이어지는 사고예요. 자, 이거 방금 앞에는 표본조사였나요? 앞에 표본조사였네요. 자, 두 번째 전수조사네요. 근본 수확칸수가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수확칸이 300칸이래요. 먼저 또 칸넓이 구해야 되겠네요. 2 곱하기 1.5 더하기 0.5 했더니 이제는 4제곱미터네요. 그죠? 그럼 칸수를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00이니까 2000 나누기 4 하면 500칸이 되겠네요. 그죠? 또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확칸수가 300칸이니까 300칸 곱하기 4 하면 먼족을 하면 120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수확량입니다. 총 수확량이 420이래요. 근데 칸수 몇 칸에서 300칸에서 수확한 게 근데 칸 넓이가 얼마? 4더라. 그래서 면적으로 나눠줬더니 0.35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오더라. 기준 수확량과 수확량 나왔으니까 미부상 비율 곱해주면 미부상 감수량 산출됩니다. 그죠? 자, 비율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네요.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피해 면적, 재배 면적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본 수확 칸수가 300칸인데, 그죠? 원래 칸수는 얼마? 500칸이었죠? 500칸이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전체 면적이 2000인데, 근본 수확 칸수가 300인데, 우리가 칸 넓이가 4래. 그러면 1200 이렇게 되겠죠. 면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죠? 칸으로 하거나, 답은 같더라. 그렇게 계산했더니 피해율은 21.75%가 나왔네요. 그래서 가피자 공식에 넣었더니 38만 5천원이 나오더라. 근데 이거는 한 번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조사네요. 결국 어떤 게요?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첫 번째 사고 나서 피해 이것만큼 수확했는데 두 번째 사고가 또 났어. 이것도 수확할 거야.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사고 나서 얼마 받았어요? 첫 번째 사고 나서 38만 5천원. 38만 5천원을 받았어요. 기지급보험금이 되네요. 두 번째 사고가 났어요. 두 번째 사고 난 거 그대로 칸넓이 같겠죠? 그죠? 첫 번째나 같은 농지니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150이네요. 자, 200칸입니다. 200칸 곱하기 4 해야 되겠죠? 150 나누기 200 곱하기 4 했더니 0.188이 나왔다고 하네요. 조건 잘 봐주셔야 됩니다. 미부상 감수량 앞에하고 미부상 비율이 달라요. 그죠? 미부상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미부상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인삼은. 각각 조사 때마다 미부상 비율을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 조사 때 미부상 비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자, 0.068 나왔습니다. 자, 1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 이거는 뭐하고도 같다고 했나요?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부상 감수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 이 값하고 같은 거라 했죠. 기준 1로 뺍니다. 뺐더니 기준 나누기 수확량 마이너스 미부상 감수량. 요 앞에 수확량 요게 가로 뺍니다. 요렇게 빼버리면 요건 플러스가 되죠. 수확량 플러스 미부상 감수량이 되더라.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확량 플러스 미부상 감수량이 되더라. 수확량 플러스 미부상 감수량 그 자체가 조사 수확량이더라.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1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수확량. 피해 면적은 나왔죠. 200칸이더라. 자, 재배 면적은 아까 몇 칸이었나요? 2000에 사니까 500칸이 되겠네요. 200칸인데 500칸이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200칸 곱하기 4분의 2000 이렇게 넓이로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가피자에서 보험금을 구했더니 49만 5천원이 나왔어요. 근데 한도가 있다고 했죠. 한도 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인삼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자, 기지급 보험금 있을 때는 기지급 보험금을 빼고 자기 부담금을 뺀 게 한도더라 라고 말씀드렸나요? 그죠? 자, 그렇게 했더니 1700 얼마가 나와요? 훨씬 한도 내네요. 그래서 한도 내 만족합니다. 그죠? 자, 보험금은 가피자에다가 뭐 했나요? 앞에 우리가 38만 5천원 기지급 보험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지급 보험금은 뺐어요. 뺐더니 49만 5천원이 되더라. 앞에 1차 사고가 있어서 기지급 보험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에 기지급 보험금은 뺍니다. 현재 업방에 있는 방식 그대로 푼 거고요. 전주조사입니다. 해가림이네요. 자, 해가림은 세 가지 경우의 예를 다 가지고 왔어요. 어떤 세 가지일까요? 피해액이 손해액이 되는 피해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세 가지겠죠.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작아요. 그죠? 보험가액의 20% 작다라면 피해액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커요. 그래서 피해액을 감가를 했어요. 감가를 했는데도 보험가액의 20%보다 크네요. 그때는 피해액의 감가.
한 개 손해액이 됩니다. 피해액이 감가 한 개, 그죠? 보험가액의 20%보다 작아요. 그때는 보험가액의 20%까지는 보장해 줄게 라고 해서 손해액이 보험가액의 20%가 되더라. 그거 묻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감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경과점수 다 줘버렸어요. 여기서는 경과점수, 이 과목에서는 경과점수 산출한 것까지 시험이 안 나옵니다. 경과점수 줬고요. 자, 철제입니다. 철제면 적어도 경련 감가율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거 안 묻고 문제, 경련 감가율을 문제 출제하지 않고 그 시험 문제 냈던 적 있다고 했죠. 5회 때 그렇게 냈다고요. 그래서 실은 4.44%이기 때문에 0.0444 됩니다. 지수를 변경했을 때 잘 봐두셔야 해요. 그래서 감가상각률이 0.222 됐네요. 그럼 보험가액은 자, 현재 가입 면적이 1,500이래요. 시설비가 6,000이래요. 감가 적용합니다. 했더니 702,000원이네요. 자, 지금 현재 보험가액 산정할 때 만원 미만 절사하라고 조건에 되어 있어요. 그게 또 700만원이더라. 자, 보험가입 금액도 700만원인데 보험가액도 700만원이네요. 그럼 어떤 보험? 전부보험. 비례보상 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다. 뭐가 한도? 보험가입 금액 한도더라. 자, 보험가액 구했으니까 보험가액의 20% 했더니 140만원 나왔네요. 그죠? 그럼 피해액 구해야 되겠네요. 자, 피해액 구하게 되는 먼저 해야 되는 거 칸 넓이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했더니 5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피해칸 50칸에서 전파 30칸 있고 분파 있네요. 전파 30칸이니까 30 그대로 더해주고 분파 0.8이네요. 그죠? 0.8 곱하기 몇 개? 이게 20개가 있더라.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46칸이 되더라. 46칸짜리가 얼마? 6,000원이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6,000원 했더라. 46이니까 46칸이니까 이거 뭘로 변경해 줘야 되나요? 자, 칸 넓이를 가지고 재배 면적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더라. 46 곱하기 5 곱하기 6,000원 하면 피해액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피해액을 구했더니 138만원이 나왔네요. 자, 보험가액의 20% 얼마인가요? 140만원이에요. 피해액을 구했는데 보험가액의 20%보다 작대요. 그러면 그게 바로 손해액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138만원이 손해액이 됐어요. 맞나요? 자, 자기부담금 어떻게 되나요? 손해액의 10%. 그러면 13만 8천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138만원 마이너스 13만 8천원 하고 보험가액 비교한다. 보험가액 금액 비교한다. 그죠? 자, 했더니 얼마요? 124만 2천원. 보험가액 금액은 700만원이니까 이게 더 적죠. 그래서 이 금액이 바로 보험금이 되더라. 두 번째입니다. 자, 감가상각률 바로 접어놓네요. 그죠? 접어놨어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좋네. 그죠? 두 번 좋네. 두 번. 자,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했더니 칸넓이는 5네요. 5제곱미터. 자, 70칸이에요. 전파가 30 곱하기 분파가 80 0.8 곱하기 40 이렇게 했더니 피해칸 나오겠네요. 그죠? 피해칸 얼마? 칸넓이 얼마 되겠나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볼게요. 30칸 더하기 0.8 곱하기 40칸이더라. 했더니 62칸이네요. 62칸 곱하기 5 했더니 얼마인가요? 310이네요. 310 되겠네요. 310에다가 얼마야 되나요? 310 곱하기 시설비가 9,500원 되더라. 이게 바로 피해액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해볼게요. 310 곱하기 9,500원 했더니 294만 5천원. 피해액 계산 해놨네요. 그죠? 쭉 계산식을 그대로 연결했네요. 그죠? 294만 5천원이 나오더라. 자, 보험가액 봅니다. 보험가액은 가입면적 곱하기 시설비 곱하기 경련 감가율, 됐죠? 감가상각률 자체를 접어놓네요. 그럼 그죠?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그대로 넣으면 되죠. 했더니 1,393만원이 나왔어요. 그죠? 보험가액이 20%고 합니다. 278만 6천원 돼 있네요. 자, 보험가액 산정 시 만원 미만 절사를 했는데 만원 미만이 절사한 거네요. 그죠? 자, 278만 6천원. 근데 피해액이 294만 5천원. 피해액이 더 커요. 피해액이 더 크다면 감가하라고 했죠. 감가합니다. 294만 5천원에 1-0.26666 감가상각률 발라주었어요. 0.26666이란 말은 결국은 몇 년이란 거예요. 2년 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재 철제 중에 어떤 거예요? 목재라는 얘기입니다. 왜? 목재는 13.33%, 2년이니까 26.66%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가하고 피해액을 계산했더니 215만 9,863원이더라. 자, 보험가액의 20%와 비교합니다. 보험가액의 20%보다 이게 적네요. 그러면 적어도 보험가액의 20%는 만족시켜 주더라. 그럼 피해액, 손해액은 뭐요? 보험가액의 20%. 그러면 278만 6천원 이게 손해액이 되네요. 자기부담금은 10%, 그죠? 해서 뭐하고 비교해요?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할 건데, 자, 이거 먼저 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원이에요. 보험 가입이 얼마인가요? 1,393만원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보험이란 걸 알 수 있나요? 보험 가입 금액이 더 적잖아요. 일부 보험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원 나누기 1,393만원 해서 일부 보험 비례 보상하는 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더라. 해가림 시설은 딱 몇 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칸넬비를 구해요. 피해칸을 구해요. 피해액을 구해요. 됐나요? 보험 가입 금액 확인해요. 보험 가입 확인해서 일부 보험인지 전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 그렇게 하면 끝나요. 됐죠? 자,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거겠죠. 피해액이, 그죠? 피해액을 감가를 해서 보험가액의 20%보다 큰 경우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봅니다. 보험가액은, 자, 2천에 8,000원이네요. 그죠? 8,000원에, 감가상각률을 바로 줘버렸네요. 13.33%. 1년짜리다. 그죠? 그래서 1,386만원입니다. 보험가액은 곱하기 20% 했어요. 277만 2천원이 나왔어요. 칸넓이 갑니다. 지주목간격 곱하기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했더니 4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죠? 4제곱미터가 나왔다는 거는 피해칸 100칸 전체가 전파네요. 그럼 100 곱하기 4 해야 되겠네요. 400이 되겠네요. 400 곱하기 얼마요? 단위면적당 시설비 8,000원 했더니 피해액이 320만원 나왔어요. 보험가액의 20%보다 피해액이 커요. 그래서 피해액을 감가합니다. 감가했더니 277만 3,440원. 뭐가 더 커요? 감가한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큽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감가한 피해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더라. 그럼 이거 곱하기 10%. 그죠? 자, 합니다. 손자 했어요. 자, 비교합니다. 보험가입 금액과 가액을 비교했는데 보험가입 금액이 더 적네요. 일부 보험 비례보상합니다. 1,000만원 나누기 1,386만원 해서 비례보상해서 보험금 산정합니다. 윤곽 잡히시나요? 칸 넓이를 구해요. 피해칸을 구해요. 피해칸 넓이를 구해요. 됐죠? 그죠? 그러면 피해액을 구해요. 그죠? 피해액을 감가해요. 비교합니다. 보험가액의 20%하고 자 20% 비교했을 때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보다 작아요. 피해액이 손해액이에요.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커요. 피해액을 감가합니다. 감가한 게 보험가액의 20%보다 커요. 그러면 피해액을 감가한 게 손해액이 되고요. 감가한 게 보험가액의 20%보다 작아요. 그러면 적어도 보험가액의 20%까지는 보장해 줄게 라고 했죠. 그래서 보험가액의 20%가 손해액이 됩니다. 보험가액 금액과 보험가액을 비교합니다. 일부 보험인지 전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를 알기 위해서 전부 보험일 때는 보험가액 한도, 초과 보험일 때는 보험가액 금액 한도, 초과 보험일 때는 보험가액 한도, 일부 보험일 때는 보험가액 금액 나누기 보험가액에서 비례 보상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철제인지 목제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7회 문제입니다. 7회 문제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왜? 미보상 비율도 없고 피해율도 크고 자 비용손해 전부 다 나왔어요. 그죠? 5회 때는 비용손해는 적어도 안 나왔는데 미용손해 계속 서로 인간 강사님들도 강의가 다르고 약관이 다르고 실무 방식이 다르고 해서 문제가 많아서 절대 안 나올 거야 했는데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그죠? 먼저 실무 방식으로 먼저 지금 21년도 지금 우리 약관 방식으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하기 전에 올해 시험문은 이렇게 나왔어요. 21년도 약관은 전부 다 그렇게 강의를 하셨죠. 직업보험금 방식하고 똑같이 풀어라. 자기 부담금도 적용하고 비례보상도 전부 다 적용해라. 비용까지. 그렇게 했죠. 유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거 기타 협력 비용. 근데 이번에 또 기타 협력 비용이 없어요. 그죠?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21년도 약관 방식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인산 한, 둘, 셋, 넷, 다섯, 일곱, 1억 2천이네요. 경작칸수 500칸 바로 줬네요. 칸넓이 나오나요? 칸넓이 3 곱하기 1.5 더하기 0.7 하면 칸넓이가 나오겠네요. 그죠? 칸넓이 나왔고 자 칸으로 줬을 때는 칸으로 해도 돼요. 그죠? 500칸이고 350칸이니까 피해 비율을 350 나누기 500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피해칸이 350인데 곱하기 여기다 이거 칸넓이가 얼마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칸넓이가 3 곱하기 1.5 더하기 0.7이더라. 칸넓이 6.6이네요. 6.6을 곱해도 돼요. 그죠? 또는 500칸에다가 곱하기 6.6 이렇게 곱해도 돼요. 면적으로 해도 되고 칸으로 해도 되더라. 자, 여기는 지금 칸이 바로 있으니까 칸으로 하면 되죠. 굳이 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했더니 자, 피해율은 56%가 나왔더라. 왜? 표본 수확량 미리 구해줬잖아요. 중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표본칸 줬네요. 표본칸 줬죠. 10칸. 그리고 요 칸넓이 곱하기 표본칸 분의 9.636 하면 단위면적당 수확량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0.146. 0.146이 나왔는데 미부상 비율이 없어. 그럼 미부상 감소량은 0이죠. 그죠? 0이에요. 그래서 비율을 계산했더니 56% 나왔어요. 높게 나왔네요. 자, 가입 금액이 1억 2천이에요. 그죠? 1억 2천 곱하기 0.56 자기부담 비율 20%. 피해율은 금방 구해졌어요. 피해율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금, 값이자. 그래서 1번, 2번은 금방 구해졌어. 뭐가 3번이 문제였어요. 자, 보험가액 산정합니다. 보험가액은 볼게요. 2,500만원 했네요. 보험가액의 20% 얼마요? 500만원입니다. 자, 피해액 보겠습니다. 피해액 500만원이네요.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그죠? 이하이다. 그죠? 이하이다 하면 뭘로? 피해액 감가하지 않고 피해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보더라. 결국은 손해액은 뭐예요? 피해액이 손해액이 되겠네요. 그죠? 그것까지도 쉬웠어요. 그럼 500 마이너스 그러면 자기 부담금 10%니까 500 마이너스 50만원 되겠네요. 그죠? 50만원. 자, 근데 보세요. 보험가액 금액과 보험가액을 비교합니다. 비례보상이죠? 그래서 곱하기 2000 나누기 2500 해서 먼저 목적물 보험금에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자, 잔존물 제거 비용 볼게요. 잔존물 제거 비용 30만원이네요. 손해액의 10% 50만원. 50만원 한도 내다. 그죠? 그대로 30만원. 잔존물 제거 비용 10% 자기 부담금 갑니다. 그죠? 왜? 자기 부담금이 50만원이 있으니까 아직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아직 금액이 남았네요. 3만원 빼고 비례보상. 손해방지 비용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농지당 최고 한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20만원. 20만원 그대로 가져옵니다. 손해방지 비용도 자기 부담금 빼고 비례보상. 대입금 보존 비용은 그대로 가지고 오죠. 20만원에서 2만원 빼고 비례보상. 나머지 총 그 사람 거 그대로 더해주면 됐던 거.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 방식 이걸 맞다고 해줬고요. 자, 두 번째 실무 방식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 약관 방식으로 해줬고요. 올해 시험,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방법 하나하고 이거는 이제 약관 방식으로 푼 거였죠. 그 다음에 업방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업방에는 그냥 목적물 보험금, 자기 부담금 적용하고, 그죠? 비례보상한다. 비용 손해에 대한 건 어떤 것도 적혀 있지 않잖아요. 업방에는. 그래서 비용 손해는 전부 다 그대로, 그죠? 그대로 산출해서 더해준 거. 그걸 정답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이제 21년도 약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약관 기준으로 저는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은 뭐 실무 방식이라고 되니까 올해 약관 방식이죠. 올해 약관이 21년도 약관이죠. 21년도 약관이 우리 22년도 업방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약관 실무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인산 피해율하고 인산 보험금까지는 같아요. 계산하는 게 같고요. 해가림 시설 볼게요. 자, 손해액까지 구해서 여기까지는 같아요. 해가림 그 시설의 목적물 보험금까지는 같습니다. 비례보상한 거. 잔존물 제거 비용부터 볼게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자, 50만원이고 30만원이니까 10% 500만원에 10% 50만원 한도 내에요. 그래서 그대로 30만원.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는 제가 자기 부담금 적용하고 비례보상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는 앞에 계산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은 비례보상은 하는데 잔존물 제거 비용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손해방지 비용은 최고 한도가 20만원. 20만원이니까 20만원의 비례보상. 그 다음에 대입금 보존 비용도 20만원이네요. 20만원의 비례보상. 그대로 모두 더해줍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이 지금 두 가지 답처리입니다. 지금 하나는 실무 방식, 올해 지금 21년도 약관 방식으로 푼 거고요. 자, 이건 21년 약관 방식이 아니죠. 요거는
20년 약관 방식이 되는 거죠. 그죠? 20년 약관 방식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21년 약관 방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는 한 가지 더 있다고 했죠. 업방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험금하고 그 잔존물 그 나머지 비용세는 전혀 비례부상도 하지 않고 자기부담금 하지 않은 거 그대로 더한 것도 정답 처리해줬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답이 이것도 답이에요. 저것도 답이에요. 실무 방식은 이래요. 약관 방식은 이래요. 업무 방법세는 이래요. 이런 문제를 출제하면 되겠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시설 그 강의를 할 때마다 되게 당황스러워요. 업방 방식이 다르고 실무 방식이 다르고 약관 방식이 다르고. 근데 그래서 문제를 안 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냈더라고요. 굉장히 저 이 문제를 지금 해가림 실수를 틀렸거든요. 왜냐면 저는 계속해서 실무 방식으로 풀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한 번씩 인강을 들으면 인강 강사님들이 전부 다 이 약관 방식대로 해서 자기 부담금과 비례 보상을 하는 거를 강의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찝찝해가지고 다시 풀었어요. 실무 방식을 지우고 풀면서 실수해버렸죠. 왜냐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요. 이제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 적용하고 비례 보상이잖아요. 근데 가축 같은 경우는 비례 보상하고 자기 부담금 적용하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 계산값에다가 그죠? 비례 보상하고 자기 부담금을 뺐어요. 뒤늦게. 그래가지고 틀려버렸어요. 네, 시험장은 그렇더라고요. 자, 정리합니다. 인삼보험금 산출할 때는 전체 농지의 수확량을 가지고 산출하지 않더라. 인삼은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기준이 단위 면적당이더라. 수확감소 보험금 산출 수확량 구하는 게 핵심이죠. 그것도 있고 생산비 보장 방식도 있더라. 그래서 기, 수, 미, 기 이렇게 풀어도 되고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 그렇게 해도 되더라라고 했죠. 피해 비율은 당연히 곱합니다. 왜? 전체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입은 것만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수조사인지 표본조사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피해율을 산정하는 것 같지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산정하는 게 조금 다르고 그죠? 그래서 피해율을 산정할 때 공식은 같지만 피해 면적을 산정하는 게 좀 달랐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봐두셔야 되겠더라. 자, 칸넓이 수확한 면적 산출하고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이게 전수조사죠. 자, 표본칸 면적을 산출하고 표본칸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조사하는 건 표본조사예요. 그죠? 자,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나오면 미부상 감소량은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조사 수확량 곱하기 미부상 비율. 근데 7회 문제는 미부상 비율이었기 때문에 미부상 감소량이 0이었던 거예요. 미부상 감소량도 이거 미부상 비율이 없는 게 이상해가지고 미부상 비율을 어디 숨겨놨나 싶어가지고 또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 이렇게 해도 되고 기수 미 기 또는 기 수확량 플러스 미부상 가면 더하기 또는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수량 모두 같은 거라고 했죠. 요거는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가 빠졌네요. 그죠? 자, 해가림입니다. 해가림은 손해액 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먼저 감가를 적용하지 않은 제조달가액으로 피해액을 감가합니다. 보험가액의 20%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중간가, 미디안값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자기부담금 적용하고 비례보상 한개 보험가액 금액 한도라고 했고요. 둘 다 자기부담금 비례보상 하더라 라고 했고 나머지 추가비용 잔손대 비례보상합니다. 자기 보험가액 금액 초과해도 주더라. 기타 협력비용은 비례보상하지 않더라. 보험가액 금액 초과하면 주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손해방지 비용은 한도가 얼마? 20만원 농지당. 됐죠? 자, 손해의한 보험금이 결국은 목적물 보험금이라고 했어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비례보상 해서 자기 보험가액 금액 한도. 잔존물 제거 비용은 비례보상도 하고 자기부담금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한도는 손해액의 10% 그리고 자,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 비용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한 거는 보험가액 금액 한도라고 했죠. 손해방지 비용은 20만원 한도더라.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증비용, 잔존물 보증비용, 비례보상하고 보험가액 금액 한도 이상이더라. 기타 협력비용은 무조건 보험가액 금액 한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더라.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기본수가 나와서 정말 자세하게 잘 기재되어 있고 확실히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다시 수정 강의 해주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현재 21년도 약관 방식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축약관 한 번 더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가축약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가축약관에는 비용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었는데 나머지에는 이 비용수에 자기부담금 적용하는지 비례보상하는지가 언급이 안 되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겁니다. 실은 비례보상은 어디든 해요. 손해사정이론, 손해사정사 시험 칠 때도 저희 1차 시험 칠 때 보험계약법이 들어가고 손해사정사 시험도 시험 3개 쳐요. 보험계약법이 우리는 물론 상법 보험계약법 손해보험하고 인보험 안 다루죠. 손해보험 안에서도 뭐 화재보험까지만 하죠. 근데 이제 전체 다 다루죠.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시험은 보험계약법 뭐 운송보험 뒤에 뭐 화재보험 보증보험 책임보험 다 다루죠. 다 다루고 손해사정 이론을 다룹니다. 다루고 보험업법을 다뤄요. 보험업법을 다루는데 사실은 거기에도 보면 비용손해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손해사정사 시험에도 비용손해에 관한 부분은 모두 비례보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들한테 물어봐도 요거 자기부담금 적용 않고 비례보상한다라고 말씀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문제는 손해액 산정하는 거, 피해액 가지고 손해액 산정하는 거 3가지 방법 다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인삼액, 전수조사, 표본조사 구분해서 문제풀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감가상각률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년 감가율을 기억하든지 내용연수를 기억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인삼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렵지 않죠. 실제로 뭐 조사 방법이나 막 설명을 할 때는 인삼이 처음 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생산비 보장 방식도 되는 것 같고 수학감소 보장 방식도 되는 것 같고 이래서 되게 낯설고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외려 인삼과 해갈이면 문제를 풀어보면 쉽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중에 조사 방법이나 조사 종류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VIP 회원님 중에서 카페로 오셔가지고 교재 다운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30명 정도가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VIP 회원이신데 이 강의를 듣고 계신데 나는 아직 카페로 초대된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 댓글에다가 설명글에다가 제 핸드폰 올려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 핸드폰으로 문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뭐 VIP 회원 누구예요? 카페 초대장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자 한번 여기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언급하고 갈게요. 저희 손해평가사 스토리 식품부 손해평가사 스토리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렇게 제가 업로드한 게 그때그때 업로드한 게 바로 보이죠. 업로드한 순서대로 보이고 아래쪽에 내려가면 재생 목록이 보입니다. VIP 회원 손해평가사 2차 1과목 VIP 회원 손해평가사 2차 2과목 있죠. 이거 딱 클릭을 하면 순서대로 쭉 다 나와요. 강의를 올린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잘 못 찾아서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나는 이렇게 보는 거 헷갈려 하면 이 재생 목록 클릭해가지고 1과목 보시고 2과목 보시면 되고 이게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 제일 처음 1강부터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순서대로 가죠.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저는 유튜브 VIP 회원인데 강의가 어떤 몇 강은 보이고 몇 강은 보이지 않아요. 또 순서대로 보려고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강의도 이어질 거고요. 1차 시험은 전체 공개 강의로 해서 진행될 겁니다. 3월달이나 4월달경에 1차 시험에 대한 강의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1차 시험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3월이면 저희가 적어도 3월이면 저희가 기본 개념 강의가 끝나요. 현재 남아있는 강의가 저희가 원예랑 버섯이랑 시설 종합을 한 번 더 해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가축하고 축사만 남았어요. 그거 정도면 한 달이면 수업이 끝나거든요. 제가 2월 첫째 주까지 강의를 현재는 못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2월 둘째 주부터 한다 하더라도 남은 강의 2월 달이면 끝나요. 그 안에 저희가 기본서가 나온다면 너무나 고마운데 기본서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죠?
1차 강의를 먼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아니 기본서가 6월달 안에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 한 강의들 기본서하고 다른 강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 강의하고 기본서에 추가로 들어온 내용들 추가 강의 이어서 갈 예정이니까 기본서가 지금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늦어요.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리하는 거는 다시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재생 목록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